다음 포인트 뭡니까? 정유라 특검 소환 불발입니다. 오늘 새벽이 정유라 구금 만료되는 날 아니에요? 그렇죠. 덴마크 법원에서. 근데 법원에서 구금을 3주 연장했다는 거죠? 네, 2월 22일까지 연장을 했는데요. 예. 덴마크 사법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봅니다. 사건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정유라는 자신은 정치범이다 이러면서 이 석방을 요구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망명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망명까지요? 예, 이렇게 되면 특검 소환은 이제 물 건너가겠죠. 그래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정유라 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그거 구속 연장 때문에 그 조사를 받은 재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받았잖아요. 예. 거기서 변호사와 구금 연장. 네, 구금 연장 관련해서 변호사와 정유라가 나눈 대화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특검을 누가 임명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변호사 물어봐요, 정유라한테. 거기서 왜 덴마크 법원에서 정유라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유라가 대답합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국민의당이 추천한 사람이 특검이 됐다. 그때 국민의당, 민주당에서 한 명이 추천해서 예, 그중에 그렇죠. 대통령이 예.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어떤 정당이냐. 야당이고 뭐 대통령을 배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정유라의 구금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를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둘이 짜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이걸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저는 정유라가. 또 웃네. 아니, 여사면 제가 얘기하면 왜 웃으십니까? 그래서 저한테 무슨 불만 있으신 거 아니에요? 불만이 아니고. 여 변호사님 물 그러니까 드시고 저는 이게 정유라가 자꾸 이 자기 문제를 우리 시간 조금만 정치화해서 더 주세요. 여기 두 분 싸워야 되니까. 정치 쟁점화해서 본질을 벗어나 본인이 했던 범죄 행위를 자꾸 감추고 정치적 인색량이 됐다고 하는. 예. 그래서 덴마크 법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구금 연장을 안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여 변호사님. 존경하는 최진봉 교수님이 그 여 말씀하신 변호사님 데 제가 웃어서 말씀드릴게요. 죄송한데 일단 그 동전 넣고 5분 연장했어요. 노래 두 곡 더 불러도 됩니까? 계속하세요. 제가 볼 때는 덴마크 법원에서 한 건 아니고 검찰에서 조사를 한 예, 건데 검찰에서 조사했고요. 이게 과연 이제 정유라에 대해서 한국 특검이 보내온 사안 예. 그게 과연 정유라가 개입했냐 안 했냐 그게 정유라를 송환시킬 만한 범죄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덴마크 특검이 우리나라에서 뭐 촛불 시위 이런 거 관심 있겠습니까? 있다 그랬어요. 보도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랬어요. 예. 뭐 검찰은 근데 법조인들은 좀 다릅니다. 냉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변호사하고 정유라가 뭐 국민의당이 어쩌고저쩌고 한 거는 있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 본 거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정유라는 이 최순실의 범행에 예. 개입한 게 전혀 없다. 나는 20살짜리, 21살짜리 딸로서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했다. 예. 이걸 강력히 주장했을 것 같아요.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그 곁까지 불과했었다. 곁까지 그러니까 그게 쟁점은 안 되고 예. 덴마크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뭐 정유라가 뭐 대통령이 어쩌고 물론 중요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서구의 예. 그 유럽의 그 검찰이나 법원은 있죠. 저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프리카나 중남미. 그 우리나라는 안 믿어요? 우리나라는 보셨잖아요. 우병우 어떻게 부장판사 해가지고. 출신이시잖아요. 저는 열심히 공정하게 했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이 남미나 이런 데 좀 후진국의 검찰이 아니고 덴마크 검찰은 그래도 우리가 믿어줄 만한 그 신뢰성을 가진다니까 예.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정유라는 아직도 최순실의 범행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특검이 못 보냈다. 그래서 22일까지 좀 더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자료를 보충해달라고 또 보충해달라고 아마 예. 올 겁니다. 특검에서는 왔다고 보도가 그러니까 나왔어요. 아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22일까지 한 거고 이게 뭐 국민의당이 뭐 집권할지 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지에 대해서는 그 덴마크 검찰은 별로 관심이 없을 그러니까 것이다. 덴마크 검찰이 관심 없는 얘기를 왜 변호사가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변호사와 그 자기 의뢰인과 전화로 일단 덴마크 변호사 연결할까요? 그러니까요. 변호사한테 그걸 질문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마 그거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지금 정유라 도와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트럼프가 7개국 난민들 전부 미국 입국 금지시켰잖아요. 예. 그래 정유라가 아마 지금 그래서 유럽도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반 트럼프 정서가 엄청나게 강해졌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정유라를 조사한 검찰의 차장 검사가 예. 무슨 핫산인가 뭐 하여튼 아랍계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뭘 동병상련 아니겠어요? 자기들 아랍계 그 사람들도 참 이 유럽에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정유라도 그런 거 아니냐? 그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 난민이다. 내가 난민이다. 이걸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내가 범죄도 안 했고 그다음 거기다가 국민의당 여기서 나를 갖다가 핍박하는 나는 난민이다.
이걸 주장이 제 얘기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80%냐 어느 게 80%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정유라는 여 변호사님이 보기에 정유라는 소환되기 힘들 것 같다. 저는 안 될 것 같던데요. 한참 동안. 한참 동안. 그럼 이제 그 만약 소환이 결정이 나도 불복하고 그렇죠. 항소하고 우리가 지금 절차는 검찰 절차예요. 유럽에서 검찰이 신문해가지고 그걸 다 100% 인정해 줍니까? 그래서 검찰도 22일 더 하는 게 이게 정유라가 딱 하는 걸 보니까 또 유명 변호사 선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법원에 무조건 이의할 것이다.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검사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허접하게 조사해놓고 법원에서 이건 택도 없는 조사다 이러면서 기각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검찰이 변호사가 의뢰인과 그런 대화를 한 거는 의도적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정유라가 송환되지 않아도 특검의 조사에 크게 무리는 없어요. 최순실이 이걸 여는데 도움을 주지만 뭐 진실관계, 범죄 사실 이걸 소명하는 데는 정유라가 안 와도 되기 때문에 정유라가 송환이 훨씬 안 된다 하더라도 특검은 탄핵 문제와 연관해서 자기 갈 길을 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진봉 교수님 말씀 100% 동의합니다. 독일에서도 저희가 세무사를 쓰면서 퇴근을 다 냈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영화니까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일하시는 분이. 포스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포스에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머리 시키라고 말 타지 않을래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갑자기 박원호 전문께서 한첨이 선수 6명을 뽑아서 말을 지원을 해준다더라. 사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6명 지원을 하면은 그냥 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탔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남편 집에 갔어요. 한국에 돌아갔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엄청 예뻐하던 고양이가 팰리스 그런 것 때문에 한참 방황을 할 때 제가 말을 안 탄다고 계속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하나만 더 마지막에 좀. 지금 한국 국민들이 제일 많이 관심 있는 게 세월호 연급 시간이거든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이모라고 호칭을 불렀다는 아니요,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가 그게 언제? 일하실 때 뵀어요. 그게 언제?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혹시 엄마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세월호 연급 시간 동안 무엇을 했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부분 그 없나요? 시대에 전해 들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가지고 어머니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아예 연락을 안 할 때였어요. 저는 신림동에서 살고 어머니는 강남구에 살고 그때라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라도 좀 전해드리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없고요. 일단 그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 누군지 알 것 같고요. 백 실장이? 실장이 누구죠? 주사 아줌마 주사래요. 나오시는 분이 누군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차은택 씨도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그 테스타로자라는 커피숍에서 차은택 씨도 딱 한 번 봤어요. 현재 독일의 비자는 어떤 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3년짜리 노동 비자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냥 노동비자는 아니고 되게 운동하는 사람 비자. 이곳 덴마크는 그냥 관광 비자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비자를 받으면 유럽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해서 그 비자로 다니고 계속 그 유럽. 프랑크푸르트에 가셨을 때 얼마 정도 머무셨어요? 2주 전에? 하루 머물다가 왔어요. 입고 왔어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슈미테네. 아니라 슈미트는 거의 지나쳐서 온 거고 이 위쪽에 제가 동네 이름은 모르는데 거기 그거 뭐 매매 계약 때문에 유럽 비자가 만료가 언제예요? 2018년 18년 내가 12월 12월. 그럼 지금 집에 같이 있는 분이 누구 분들이에요? 지금 같이 뭐 남자 일하시던 분들이고요. 남자 2명은 네. 일하신다는 거는 그 회사 비대기 이쪽 회사에서 일하셨던 분인가요? 네, 일하셨던 분인데 이제 비대기 파산이 됐어요. 예. 저희가 파산 신청을 해서 이미 파산 신청이 들어갔거든요. 예. 네, 이미 비대금 파산됐는데 그럼 그 회사 직원이고 승마랑 같이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2명은 도와주셨던 분인가? 그 부동으로 마필관리사 쪽으로 오셨는데 여기 같이 있으면서 데이비드 유는 이건이신가요? 데이비드 유는 지금 어디 있어요? 데이비드 유는 저랑 연락 안 했는데 언제 그 지금 데이비드 유는 뭐 했을 아니요, 거라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데이비드
저랑 연락 자체를 안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석준 씨. 이석준 씨라든지. 이수진 씨 남편분. 네.